왜 모든 것이 변하기 훨씬 전에 삶은 먼저 조용해지는 걸까요? 당신의 세계가 점점 작아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유령처럼 하나 둘 사라지며 익숙했던 일상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당신은 깊고도 파괴적인 고독 속에 놓여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런 당신이 꼭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이 감정은 벌이 아닙니다. 거절도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입니다. 칼 융은 평생을 인간 정신의 패턴을 연구하며 보냈고 우리가 고립을 이해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떤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기 직전 당신이 살아야 할 진짜 삶으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영혼이 의도적으로 물러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영혼은 소음에서, 익숙한 얼굴들에서, 한때 집처럼 느껴졌던 모든 것에서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이것은 와수술처럼 정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부정도 아닙니다. 이것은 의식 그 자체만큼이나 오래된 법칙을 따릅니다. 모든 혼돈 속에는 하나의 코스모스가 있고 겉으로 보이는 무질서 속에는 숨겨진 질서가 존재합니다. 당신의 고립은 바로 지금 그 질서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불과 몇 달 전, 혹은 1년 전의 당신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의 삶은 가득 차 있지 않았나요? 자주 만나던 친구들이 있었고, 하루에 구조를 부여하던 반복적인 일상이 있었으며, 완벽하지는 않아도 적어도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느낌을 주던 관계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휴대폰은 자주 울렸고, 사람들은 당신을 찾았습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 분명한 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한 친구가 전화를 돌려주지 않기 시작했고, 약속은 점점 더 자주 무너졌으며, 한때는 자연스럽게 흐르던 대화가 어느 순간부터 서로 다른 언어를 말하는 것처럼 어색해졌습니다. 당신은 만남에 나가서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방인이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신을 붙잡아 주던 연결들은 폭발하듯 끊어진 것이 아니라 조용하고 혼란스러운 페이드 아웃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만큼 비어있는 삶 속에서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끊임없이 자문하며 왜 모두가 떠났는지 궁금해하고 다시 어딘가에 속할 수 있는 날이 오긴 할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겠지요. 하지만 융이 이해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고 있는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워짐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주이든 혹은 당신 영혼의 가장 깊은 여정을 조율하는 어떤 힘이든 지금 적극적으로 무대를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와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제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준비되고 있는 그 삶, 이 침묵의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는 운명은 완전히 다른 버전의 당신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부서진 버전도 열등한 버전도 아닌 더 진실한 당신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버전은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는 것에 매달려 있는 한 결코 태어날 수 없습니다. 융은 이것을 개성화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이 연기해왔던 모든 역할 뒤에 사랑받기 위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이해받지 못하는 세상에서 그저 살아남기 위해 써왔던 모든 가면 아래에 있는 진짜 자신이 되어가는 과정 말입니다. 이 과정, 이 진정한 자기로의 변형은 단 한 곳에서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로 내면의 사막, 깊고도 두려운 성스러운 침묵 속에서입니다. 지금 당신은 그 사막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이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걸 압니다. 고독이 얼마나 짓누르는지 알고 어떤 아침에는 공허의 무게 때문에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말해준다면 어떨까요? 이 모든 것이 끝처럼 느껴지는 바로 그 경험, 이 고립이 사실은 당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삶의 시작이라면요. 우주가 당신을 부수기 위해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진짜를 담아낼 수 있는 존재로 당신을 단련하고 있다면요. 지금 이 흐름을 따라오세요. 앞으로의 시간 동안 왜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했는지, 이 고립 뒤에 숨겨진 심리적 구조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입문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정을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이 말들이 이미 당신 깊은 곳에서 울리고 있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을 좋아요로 표시하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당신의 지지는 지금 자신의 사막 한가운데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갈 길이 있을지 묻고 있는 다른 이들에게 이 메시지가 닿도록 돕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당신의 기억 속에 유난히 선명하고 아프게 남아있는 한순간이 있을 겁니다. 무언가 근본적인 것이 변했다는 걸 깨달았던 그 순간 말입니다. 며칠 동안 아무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휴대폰을 넘기다 알아차렸을 때였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당연히 초대받았던 자리에서 더 이상 불리지 않게 되었을 때였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매일같이 대화하던 사람들이 어느새 거의 낯선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갑작스러운 자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을 챙기던 친구들은 전화를 멈췄고 일정을 채우던 사회적 초대는 완전히 말라버렸습니다. 심지어 늘 당신의 중심이어야 할 가족조차도 이제는 어딘가 달라 보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장벽이 당신과 그들 사이에 생긴 것처럼 느껴집니다. 당신의 첫 반응은 아마도 스스로를 탓하는 것이었을 겁니다. 무언가 잘못했을 거라 생각하며 어디서 잘못 말했는지, 언제 사람들을 밀어냈는지 대화를 머릿속에서 반복했겠지요. 당신은 스스로에게 물었을 겁니다. 내가 너무 과했나? 아니면 부족했나? 너무 강했나? 아니면 너무 움츠들었나? 너무 의존적이었나? 아니면 너무 독립적이었나? 그러나 그것은 자아의 목소리입니다. 자아는 세상을 원인과 결과, 죄책감과 책임으로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지면 자아는 즉시 결론을 내립니다. 문제는 나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영혼은 다르게 봅니다. 영혼은 당신이 거절당한 것이 아니라 분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이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거절은 당신이 충분하지 않다는 뜻이지만 분리는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진화를 돕지 않는 무언가를 초월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심리적 성장에는 죽음처럼 느껴지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제로는 변태, 즉 변형입니다. 융이 연금술을 연구한 이유는 납을 금으로 바꿀 수 있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연금술의 과정이 정신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완벽하게 반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오래된 단계 중 하나는 니그레도, 즉 흑화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거짓된 모든 것이 죽어야 합니다. 당신이 의지해왔던 모든 자아 이미지, 정체성을 지탱해 주던 모든 것, 진짜가 아닌 모든 것이 완전히 녹아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해체가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감각입니다. 그것은 우울처럼 느껴지고 붕괴처럼 느껴지며 발밑에 땅이 모래로 변해버리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임상적인 의미의 우울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해입니다. 외부의 인정, 타인의 기대, 서서히 당신을 질식시키던 공간에 맞추기 위해 몸을 굽히며 살아왔던 옛 버전의 당신이 지금 원재료로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완전히 새로운 무언가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떠나고 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이야기 속의 악당도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이 과거에 당신이었을 때는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변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확장되었고 당신의 주파수는 달라졌습니다. 한때 당신을 묶고 있던 계약들, 말로 하지 않아도 존재하던 합의들, 투사와 상호 의존의 관계들은 이미 유효 기간이 끝났습니다. 당신은 이에 대해 죄책감을 느낄 수도 있고 이 연결들을 붙잡기 위해 더 노력했어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기억하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예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스스로를 되돌려야 한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치 이미 몇 년 전에 더 이상 맞지 않게 된 옷을 억지로 다시 입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이 하고 있는 작업을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영혼은 안락함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혼이 관심을 두는 것은 진실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당신은 이미 6달 전의 당신도 아니고 1년 전의 당신도 아니며 5년 전의 당신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통과해 왔습니다. 당신은 자신과 세상에 대해 한 번 보면 다시는 모른 척할 수 없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아래에서 무엇을 마주하게 될까 두려워 결코 내려가지 않는 그 깊이에까지 당신은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깊이가 당신을 바꾸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전혀 다른 시야를 주었고 전혀 다른 감수성을 부여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스스로를 배신하지 않고서는 피상적인 대화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른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흐름을 느끼면서도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과거의 당신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관계와 역학 속에 계속해서 자신을 끼워 맞출 수 없습니다. 그것은 지금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예전에 누구였는지를 기준으로 설계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주는 당신이 스스로는 할 수 없었던 일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오래된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던 사람들을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제거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상처 입히기 위해서도 벌 주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지금 떠오르려는 것에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네, 이것은 잔인합니다. 네,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미에서는 실제로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익숙함의 안락함을 잃고 있습니다. 당신을 특정한 방식으로 알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 있을 때의 안정감을 잃고 있습니다. 그 세계를 능숙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옛 버전의 자신을 잃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얻고 있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한 번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당신 자신을 얻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융이 말했던 내면의 야생에 들어섰습니다. 산만함도 없고 외부의 인정도 없으며 당신이 누구여야 하는지, 무엇을 원해야 하는지, 어떻게 느껴야 하는지를 말해주던 익숙한 목소리도 더 이상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감정과 당신의 진실과 함께요. 그리고 이 야생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 동안 회피하는 질문을 당신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도망치지 않고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물 수 있습니까? 침묵을 채우기 위해 즉시 휴대폰을 집어들지 않고 어떤 자극이든 찾아 나서지 않고 자신의 존재 안에 그대로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못합니다. 고독이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지는 순간 그들은 공황 상태에 빠집니다. 데이트 앱을 설치하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일과 물질과 중독과 자기 안의 공허한 울림을 잠재워줄 무엇이든 붙잡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고 있습니다. 불편함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망치는 것을 당신이 견딜 수 있다는 이 능력 자체가 당신을 지금도 보이지 않는 차원에서 깊이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 서명이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이상학이나 바람이 아닙니다. 심리적 현실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나타나는 방식, 당신이 발산하는 주파수, 당신이 내보내는 에너지의 질은 모두 당신의 내면 상태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어쩌면 평생 동안 당신은 나는 부족하다. 나를 봐달라. 나를 선택해달라. 내가 충분하다고 말해달라는 결핍의 주파수를 송신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고립 속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중심 잡힌 존재감, 박수가 없어도 자기 가치를 아는 주권성, 존재하기 위해 더 이상 외부의 허락을 구하지 않는 내적 권위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주파수는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필터처럼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상처와 결핍과 절박함에 끌려오는 사람들은 더 이상 통과하지 못합니다. 오직 당신의 완전함을 인식할 수 있는 사람들과만 공명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무리가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존재에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예전에 누구였는지에는 맞았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그 무한한 지혜 속에서 두 버전을 동시에 미래로 데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의식하든 못하든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순간 고통은 의미를 갖기 시작하고 의미를 가진 고통은 견딜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것은 에너지적 해독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진짜 당신에게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신체적 해독 과정에서 몸이 독소를 배출하며 일시적으로 더 아파지는 것처럼 이 심리적 정화 역시 불편하고 혼란스럽고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사실상 잃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사람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공의존의 패턴을 잃고 있습니다. 외부 인정에 대한 중독을 잃고 있습니다. 자유가 아닌 두려움을 위해 세워진 관계들을 잃고 있습니다. 당신은 타인에게 투사했던 것들, 그들에게 동의 없이 맡겨두었던 역할들을 이제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사실 상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투사에 관한 것입니다. 융은 분석 심리학에서 이 개념을 오랫동안 탐구했고 그가 발견한 것은 혁명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정신을 그 위에 비추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구, 우리의 상처, 아직 살아내지 못한 가능성, 거부된 그림자를 상대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우리 내면 세계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의미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별과 단절이 그토록 파괴적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투사해 두었던 자기 자신의 일부들을 함께 잃는 것입니다. 외주를 주었던 자신감, 위탁해 두었던 기쁨, 타인에게 맡겨두었던 생동감을 이제 다시 스스로 떠안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것을 통합하는 법을 배우기 전에 먼저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고립 속에서 그 모든 투사는 되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제 스스로를 마주해야 합니다. 그동안 다른 사람을 통해 피하고 있었던 바로 그 지점을 말입니다. 진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스스로에게 무엇을 맡기지 못했는가? 나의 기쁨, 나의 힘, 나의 빛을 왜 나는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 했는가? 이 질문들은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질문들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리고 이 전체 과정, 이 흩어진 정신의 회수야말로 진정한 개성화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영적 개념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삶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깊고도 현실적인 변형입니다. 그러나 이 작업은 매우 실질적이고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온전함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통합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과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으로 나누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 스스로의 일부를 버리는 일을 멈췄다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의 모든 조각을 다시 모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나다. 전부 다 빛과 그림자, 강함과 취약함, 지혜와 혼란까지,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이 온전해지는 작업은 융합이나 공의존에 기반한 관계 안에서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 작업은 오직 고독 속에서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도 없고 숨길 사람도 없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라는 진실에서 당신을 분산시킬 그 어떤 존재도 없을 때 오직 당신 자신과 완전히 홀로 남았을 때에만 끝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내면의 야생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아마 이미 눈치챘을 것입니다. 고독과 외로움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외로움은 타인 없이는 불완전하다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연결, 소속,
인정에서 분리되었다는 고통이죠. 그러나 고독은 전혀 다릅니다. 고독은 자신의 존재 안에서 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버려졌다고 느끼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힘입니다. 끊임없는 외부의 확인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차이를 평생 배우지 못합니다. 그들은 고독을 피하려다 외로움의 품으로 달려갑니다.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내면의 공허가 채워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공허와 마주하는 순간을 미룰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내면의 야생 한가운데에 멈춰서 자신의 공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바꾸는 한 가지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은 공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비어 있다고 믿었던 것,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 자리는 실은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 자체의 현존입니다. 당신의 언어로 말하자면 자기입니다. 외부의 반응에 의존하는 작고 연약한 자아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신을 조각내는 법을 배우기 이전부터 이미 온전했던 당신 정신의 가장 깊은 중심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자기를 만지기 시작할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더 깊은 현존 안에서 쉬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의 외부 세계는 자연스럽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억지로 끌어당기거나 조종하거나 통제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에너지 서명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전혀 다른 주파수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연결에 절박했을 때 결핍을 발신하던 시절 당신은 같은 절박함을 지닌 사람들을 끌어당겼습니다. 서로를 완성해줄 누군가를 찾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결과 만들어진 것은 사랑으로 위장한 공의존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붙잡고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스스로 헤엄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매달릴수록 더 빨리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당신은 자신의 충만함 안에서 쉬는 법을 배웠습니다.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주파수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를 부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원자나 프로젝트, 고쳐야 할 사람들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온전한 사람들을 끌어당깁니다. 자신의 사막을 건너왔고 사랑이 필요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주가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던 방향입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세상 어딘가의 목적지가 아니라 당신 안에 살아 숨쉬고 있던 운명을 위해서입니다. 당신이 원래 되어야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죠.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당신은 먼저 다른 모든 것을 잃어야 했습니다. 당신의 정신이 다른 목소리들, 기대들, 타인이 정해준 당신이어야 할 모습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는 당신 자신의 진실이 말할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는 침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조용히 귀 기울이면 당신은 전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무언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목소리, 평생 적응하고 연기하고 사람들을 만족시키던 목소리가 아니라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던 목소리, 당신이 누구이며 왜 여기에 있는지를 처음부터 알고 있던 그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작습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소음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그저 기다립니다. 바로 지금과 같은 순간을, 모든 것이 떨어져 나가고 당신이 마침내 들을 만큼 충분히 절박해졌을 때를, 그리고 그 목소리가 지금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망가지지 않았다. 당신은 늦지 않았다. 당신은 벌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이 정확한 경험을 요구하는 되어가는 과정 속에 있다. 고립, 익숙했던 모든 것에서의 이탈, 이 모든 것은 필요하다. 이 모든 것은 신성하다. 왜냐하면 당신은 단지 더 나은 버전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동안 당신이 충분한 공간을 만들기를 기다려왔던 그 진짜 버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는 버전,
존재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는 버전.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스스로를 줄이지 않는 버전. 자신의 권위 안에 굳건히 서서 말하는 버전. 이게 바로 나다. 여기서 나를 만날 수 없다면 우리는 같은 길에 있지 않다. 이것이 개인적 주권입니다. 오만이 아닙니다. 이기심도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내면의 작업을 끝까지 해낸 결과입니다. 그림자를 직면하고 상처를 통합하고 소속의 편안함을 위해 스스로를 배신하는 일을 멈출 때 이 주권과 단단함, 이 온전함은 당신의 에너지 서명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절박함의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결핍을 송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제 완전히 다른 것을 발산합니다. 충만함, 현존, 선택. 그리고 이 주파수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현실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하지만 여기 아마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작업을 해내고 이 모든 고립을 견디고 온전해지고 주권을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사막을 빠져나왔는데도 여전히 아무도 없다면 이 두려움은 진짜입니다. 타당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주가 특정한 결과를 보장한다고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보장은 없습니다. 우주는 누군가가 반드시 나타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소명이 분명해진다거나 운명이 리본에 묶여 도착한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주가 약속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만약 그리고 언제 진짜가 도착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라는 점,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절박함이 아니라 온전한 현존으로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목적입니다. 도착을 보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의 수용 능력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그 운명이 의식적인 관계로 나타나든 삶의 목적이나 창조적 소명으로 나타나든 혹은 지금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형태로 나타나든 한 가지는 절대적으로 확실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진짜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무엇이 진짜인지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 당신이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만들어진 이 공간에 대해 이해하세요. 이것은 비어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신성합니다. 당신의 날들이 진정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 때, 당신을 양육하지 못하는 관계들로, 당신을 채우지 못하는 수많은 산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을 때, 진짜를 위한 자리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을 때, 우주 안의 무한한 지성은 이 공간을 급진적으로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드러운 방식이 아니라 단호한 방식으로. 왜냐하면 당신 혼자서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래된 연결들을 계속 작동시키려 애썼을 것이고 조금씩 당신의 생명력을 고갈시키는 역학 속에 계속 자신을 밀어 넣었을 것입니다. 소속감이라는 환상을 위해 당신의 진실을 희생하며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의 영혼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은 이 변형의 반대편에서 당신을 기다리던 삶이 깨끗한 공간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모든 배우들이 제거된 무대, 어울리지 않는 모든 소품들, 처음부터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모든 대본들이 치워진 무대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숨쉴 공간을 가졌습니다. 조건화되어 원하게 되었던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공간을 가졌습니다. 당신의 목소리를 덮어버리던 기대의 합창 대신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들을 공간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준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해오던 일입니다. 당신을 벌로서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기 위해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성이 나타날 때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당신 영혼의 여정 속 신비로운 타이밍을 신뢰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며 절박하게 움켜쥐는 대신 굳건한 손으로 다가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이 준비가 거의 끝났다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변형이 서서히 안정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당신을 소용돌이로 밀어넣던 오래된 트리거들이 더 이상 같은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당신을 이해하지 못하던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이상 당신의 기반을 흔들지 못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하려 들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당신의 가치를 설득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외부의 확인이 필요 없이. 이 암은 개인적 주권의 가장 순수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뼈속까지 뿌리내리는 순간 당신의 현실 전체가 바뀝니다. 그렇다면 운명이 마침내 도착할 때 무엇이 일어날까요? 그것은 나팔 소리로 자신을 알리지 않습니다. 거대한 파도처럼 당신의 삶에 충돌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명한 것처럼, 당신이 평생 기다려왔지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던 것처럼 옵니다. 당신은 불꽃놀이나 드라마로 그것을 알아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하는 마음을 넘어선 어딘가에서 깊고 세포적인 예감이 솟아오르는 것으로 그것을 인식합니다. 분석할 필요도 정당화할 필요도 없는 인식. 당신은 그냥 압니다. 당신이 자신의 이름을 아는 방식으로, 진실과 연기를 구분하는 방식으로. 이것이 두 개의 완전한 존재가 만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완전해지기 위해 서로를 찾는 두 개의 반쪽이 아닙니다. 서로를 치유해 주길 기대하는 두 명의 상처 입은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작업을 해냈고 자신만의 사막을 걸었으며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한 두 명의 주권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바라볼 때 그들이 보는 것은 환상이나 투사가 아닙니다. 그들은 현실을 봅니다. 그들은 인식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훈이요, 신성한 결합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낭만적 관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이 원리는 변형 이후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진정한 연결, 모든 진짜 부름, 모든 실제 정열에 적용됩니다. 사람이든, 목적이든, 창조적 길이든, 혹은 세상 속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 방식이든 그것이 진짜라는 것을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에게 스스로를 조각내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누구인지의 일부를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온전함을 자신의 온전함으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놀라운 사실을 알아차릴 것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관계들과 기회들은 이전에 당신이 경험했던 어떤 것과도 완전히 다른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도 없고 의심도 없으며 당신이 충분한지, 그들이 정말로 당신을 보는지, 당신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질지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제공할 수 있는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가면은 사막에서 타버렸고 페르소나들은 고립 속에서 죽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당신뿐입니다. 날 것 그대로, 진짜로, 완전히 필터 없는 당신. 그리고 올바른 사람들, 올바른 기회들은 애초에 당신의 가면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너무 과하다고, 너무 강렬하다고,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며 평생 숨겨왔던 바로 그것을 원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것이 바로 그들이 찾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소유하기 위해서도, 소비하기 위해서도 아니라 인식하고 만나고 함께 춤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변형된 삶에서의 동시성이 가진 모습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아와 정렬되어 있을 때, 절박한 필요가 아니라 개인적 주권에서 움직일 때 우주는 다르게 반응합니다.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문들이 열리고 사람들은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나타나며 기회들은 거의 연주된 것처럼 우아하게 맞물립니다. 당신이 통제하거나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저항, 두려움, 사물이 그래야 한다고 믿던 집착으로 자연스러운 흐름을 더 이상 막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가장 위대한 운명은 무엇이 도착하는가가 아닙니다. 기다리는 동안 당신이 누가 되었는가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사람,
고립을 살아남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지 않은 사람, 공허함과 마주의 충만함을 발견한 사람, 어둠을 걸어 자신의 빛을 찾아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운명입니다. 그 이후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은 당신을 완성시키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완전한 누군가와 공간을 나누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결의 본질 자체를 완전히 바꿉니다. 의식적인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만약 그것이 온다면 당신은 필요 때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은 그 사람이 당신을 검증해 주거나 구해 주거나 당신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채워줄 누군가가 아니라 그것에 기여할 누군가와 나누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타협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숙입니다. 이것은 지혜입니다. 이것이 공의존과 진정한 친밀함의 차이입니다. 혹은 당신의 운명이 하나의 부름, 창조적 프로젝트, 사업, 사명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이 수정처럼 명확해지고 당신은 지금에서야 그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었음을 느낄 것입니다. 고립 이전에는 결코 그럴 수 없었던 방식으로.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모두의 승인 없이도 그것을 추구할 수 있는 주권을 길러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비전을 따르기 위해 자기 자신 안에 단단한 힘을 길러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이끄는 내적 권위를 개발했습니다. 어쩌면 운명은 그것보다 더 단순하면서도 더 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저 당신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삶일 뿐입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관객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삶. 더 이상 나 자신이 되어도 되는지 허락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삶.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들리는 목소리가 비판이나 의심이 아니라 말없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당신 자신의 침묵인 삶. 당신은 지금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립이 당신을 위해 준비해온 변화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 외부의 모든 것이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맞아떨어지게 만드는 근본적인 내적 전환입니다. 당신은 거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분리된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을 섬기지 않는 것들로부터 분리되어 진짜인 것으로 정제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다가올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당신을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이전 장의 모든 짐을 짊어진 채 다음 장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당신을 충분히 존중하기 때문에 당신이 되어야 할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공간과 시간, 그리고 고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놀라게 할지도 모릅니다. 고립은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거나 새로운 기회가 나타나는 순간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능력, 자기 자신의 존재 안에서 쉬는 힘은 이제 당신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지니고 갑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관계에서든, 어떤 도전에서든, 어떤 길을 가든 당신의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뼈속 깊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해지기 위해 외부의 무엇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당신은 집착하지 않고도 연결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신을 잃지 않고도 동반자를 즐길 수 있습니다. 결과에 자신의 가치를 맡기지 않으면서도 기회를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 책임이나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외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상관없이 당신에게는 항상 당신 자신이 있으며 어디에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자유입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운 역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 당신은 진정으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인정에 대한 갈망을 멈추는 순간 인정이 올 때 그것을 온전히 음미할 수 있게 됩니다. 운명을 필사적으로 쫓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운명이 도착했을 때 그것을 알아볼 준비가 됩니다. 이것이 사막의 선물입니다. 우주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을 준비시켜온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거의 다 왔습니다.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변화가 안정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진동수가 당신의 기본값이 되고 있습니다. 주거는 더 이상 연습해야 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이제 그것은 그냥 당신 자신입니다. 예전에 당신을 알던 사람들은 어쩌면 더 이상 당신을 알아보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다르게 결정합니다. 움직이기 전에 승인을 구하지 않습니다. 공간을 차지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에 들어올 자격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은 이제 모두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자신의 진실 안에서 살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사막은 당신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진짜로 중요한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당신이 물려받은 삶과 당신이 창조하고 있는 삶 사이의 문턱입니다. 되어야 한다고 들었던 존재와 실제로 당신인 존재 사이의 경계입니다. 살아남는 것과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 사이의 경계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세요. 당신을 부셔버릴 것이라 생각했던 모든 순간을 당신은 살아남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익숙한 곳으로 도망쳤을 고독을 당신은 끝까지 견디었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와 함께 머물렀고 스스로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공허함을 직면했고 그 안에서 충만함을 발견했습니다. 당신을 작게 만들던 모든 것을 잃었고 당신을 온전하게 만드는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부입니다. 내일 누군가가 당신의 삶에 들어오든 1년 후에 들어오든 아니면 아무도 오지 않든 당신은 이미 이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되찾았기 때문입니다. 흩어져 있던 모든 조각을 모아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다. 그리고 나는 충분하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이 당신에게 존재해도 된다고 말해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그 허락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만드는 변화입니다. 우주는 당신을 부수기 위해 고립시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코 부서진 적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은 그저 기대 아래에, 트라우마 아래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역할들 아래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고립은 발굴이었습니다. 조심스럽고 고통스럽고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제거의 과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아닌 모든 것을 걷어내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당신이라는 존재가 숨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당신 자신의 리듬으로 숨쉬고 있습니다. 당신 자신의 진실 안에서 사과하지 않고 당신 자신의 존재 안에 단단히 서서 이것이 개인적 주권입니다. 이것이 영혼의 여정이 끝났다는 의미에서의 완성이 아니라 결코 끝나지 않는 여정 속에서 당신 자신에게 도달했다는 의미에서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으세요. 이해되지 않을 때조차 과정을 믿으세요. 귀가 멍멍할 정도로 조용할 때조차 침묵을 믿으세요. 당신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세요. 당신은 변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아무리 잔혹했을지라도 당신이 받을 가장 신성한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너머에서 당신은 단지 운명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이 그 운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울림을 주었다면, 이 여정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았다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고립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고 있나요? 무엇을 발견하고 있나요? 만들어진 이 공간 안에서 무엇이 떠오르고 있나요? 당신의 이야기는 중요합니다. 당신의 경험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것은 우리 모두가 이 길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만약 영혼의 여정이 가진 복잡성을 존중하고 빠른 해결책이 아니라 진짜 변형을 제공하는 이런 깊이의 콘텐츠를 계속 보고 싶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이 심리적이고 영적인 깊은 작업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당신은 표면이 아니라 당신의 깊이에서 당신을 만나는 콘텐츠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사막은 신성한 땅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그 위에 서 있습니다. 길을 잃은 것도 아니고 버려진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있어야 할 정확한 자리에 있으며 항상 되어야 했던 존재로 지금 이 순간도 되어가고 있습니다.